네, 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비전 톡, 지난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사회를 맡은 이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준입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예, 이상준 회장님, 지난 방송에서 어떻게 이제, 현 정권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대화를 나눠봤고, 또 아직도 은퇴를 안 하시고 현역으로 동남아시아에까지 진출하셔서 전자정부 수출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이제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담 시간에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가? 이거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정말 국책 사업인데 한 개인이, 그것도 뭐 젊은 나이가 아니라 70이 넘으신 그런 나이에 이런 것을 1년에 반 이상을 그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시면서, 더군다나 국제국가니까 이런 국가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임자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도 끼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또 국책 사업으로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비화를 좀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2012년이 내가 70살 되는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난 50년 동안 정보산업 분야에서 일을 해왔으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전자정보하고 정보산업에 대해서 한국이 해왔던 그런 전략을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영어로 작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아무 사람도 한 명도 캄보디아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판단을 할 때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그 지정학적으로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아세안 시장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데 바람직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에 내가 이걸 심어서 한번 성공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캄보디아를 무작정 프놈펜을 방문을 해서 그래 사람을 사실 찾았습니다. 그 사람 찾아서 지난 이 5년 반 동안에 내가 이룩한 거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 각계각층의 그런 그 휴먼 릴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캄보디아 정부 어디에도 그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전화 한 통화로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애로가 많았던 거는 2013년에 그 캄보디아가 한국 정부로부터 약 6천만 불의 차관을 받아가지고 한국 기업이 거기에 가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해서 그 하나도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천만 불 부채에 대한 거는 지금 매년 갚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서 전자정부 얘기가 나오면은 그 이제 과거에 실패한 기업 때문에 굉장히 그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총리가 전자정부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그 총리의 자제분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전자정부 차원에서만 개발하지 말고 캄보디아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보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국의 사례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이 전자정부를 시작한 이유 자체가 전자정부를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래서 전자정부를 해서 그 정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 과제 정책의 주안점을 전자정부에 두지 말고 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보산업 육성이라는 데다가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모델처럼 네. 그 전자정보를 개발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총리가 다시 이해를 하고 네. 그거를 2016년에 다시 전자정부에 대해서 총리가 어나운스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는 시간이 한 5년 동안 저에게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 선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부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차원에서도 이렇게 약속은 많이 했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좀 허풍을 치는 면이 한국 사람들 속성에 있는지, 몇 년 전에 와서 뭐 해준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그 선교 쪽에서도 신뢰를 많이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다른 분야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이 회장님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한 산업 분야에 다른 나라에 정책적으로 돕기 위해서 했는데 국가적으로 지원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 정도 불신을 갖는다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기 집권국가에 좋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보이지 않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산국가 수상 한번 만나고 대통령 한번 만나면은 보통 뭐 5만 달러, 10만 달러 요구하는 것은 보통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진심을 설득하고 국책 사업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도 좀 숨은 얘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차관을 받아서 개발한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가가지고 많은 실수들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데 갔더니 110개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 돌아가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110개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들이 90%가 한국 기업입니다. 아이고. 예. 네. 그런 이 사례도 제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개발을 지원해주겠다. 그러고는 MOU 써주면은, 그 MOU를 왜 받아가느냐면, 그걸 가지고 한국 정부에 와서, 지원 자금을 받습니다. 그 지원 자금을 받고는, 캄보디아의 지원 자금에 일부만 가지고 가서, 이 개발을 해주니까, 질적으로 제대로 개발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면 그 프로젝트는 못 쓰는 프로젝트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와서 뭘 개발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 역시 그런 사례가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전자정보나 정보산업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가서 제품만 공급해가지고 돌아오면은 그 시스템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시장은 그 다음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이 됐으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 프로젝트를, 정보산업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번 계약을 하면 그 프로젝트를 10년, 20년, 30년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발전을 더 시켜나가는 이런 이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신뢰를 쌓아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사례금을 주고 일시적으로 프로젝트를 받는 방법. 이거는 아예 시도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노하우,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장 애로가 있는 거는 경제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 부족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건가. 그래서 그런 파이낸싱하는 방법까지도 이쪽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부터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기까지 그 개인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참 시간이 많이 드는데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또 그런 관계에 전례가 좋지 않은 전례가 많은데 그 신뢰 구축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수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그 과정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가운데 나는 거기에 뭐 수십억을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나는 70이 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런 저개발 국가에 우리는 성공의 모델을 심어주고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창출하고 희망을 갖고 살겠다. 그런 비전으로 10년을 보내겠다 했는데 그게 말로는 쉽지만은 또 그것을 저 사람이 정말 자기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신뢰가 구축되기까지는 보통 노력 갖고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소위 로비 활동도 뇌물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 이상준 회장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신뢰를 해서 개인의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어답트하기까지 또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돈이 자기네들에게 안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들이 돈이 안 생김에도 불구하고 국책 사업으로 채택하게 됐으니까 그것을 느끼시는 바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내가 10년 동안 일단 거기 가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나이 70이 돼서 나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결국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 도전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제시를 한 거는 우리 제품을 그쪽에서 사고 돈을 달라. 이런 방법의 비즈니스를 제시한 게 아니고, 나의 기술과 나의 돈을 가지고 올 테니 당신들이 정책과 전략을 확정해라. 그렇게 해서 한국의 기업과 당신네 기업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를 서로 쉐어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물건을 팔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투자를 해서 함으로 해서 한국의 지난 40년, 50년의 정보산업 육성을 한 노하우와 기술을 캄보디아에 전수해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갖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보여줌으로 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그런 정책을 채택을 해준 거죠. 그 전에는 정부 와서 물건 팔고 돈 받고 가겠다 그러는데 나의 모델은 여기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술과 노하우를 여기다 전수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해서 생산해서 그걸 공정하게 수여하자. 여기에 캄보디아 정부가 많은 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한 가지 딜레마가 이거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비전 쉐어링은 됐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려면 역시 자금이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에서 제가 좀 실망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던 게 이건 국가에서 미래의 먹거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내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해외 일자리 그리고 대기업 독식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후원해줘야 되는데 뭐 국가적인 지원이 별로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남아 시장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일본이나 중국은 벌써 달라붙고 저게 충분한 먹거리가 되고 일자리가 된다 해서 달라붙는데 우리 한국에는 너무나 엉뚱한데 정력과 돈을 소진하는 바람에 그런데 눈길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투자에 그게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면은 중국에게 손을 벌릴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슬쩍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면서 아니 누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제주는 누가 부렸는데 이거 실제 이익을 중국이 돈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벌어간다면 저는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부나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좀 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는 지금도 아쉬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투자한 것이 한 250만 불 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에 이제 한 3천만 불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해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랜 동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에 이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갈 건가를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두 번 이제 국회에서 이 나의 모델을 발표도 하고 네. 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 아세안의 정보산업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전개해야 되는가 하는 나의 개인적 의견을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표한 것만이 아니라 정부의 여러 기관을 내가 접촉하면서 일을 해본 결과로는 정부의 현재의 시스템은 이런 급변하는 동남아 시장에 적응하기에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너무 느립니다. 예, 그리고 또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정보산업을 위해서 또는 전자정보를 위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접촉해야 되는 기관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기를 해버린 거죠. 네. 왜? 그거 접촉하고 다니느니 차라리 현장에 가서 뛰는 게 낫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해주더라도 아주 이게 자금 자체가 막 여러 기관에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질 않습니다. 지원을 받아도. 또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근데 3년 후에 가서 그것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또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말하자면 연구 자금 정도 받으려면 모르는데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에서 이 전자정보 수출 연구 프로젝트로 받는 데는 모르는데 실제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이걸 공동으로 해서 어떤 자금에 대한 협력을 받으려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시스템으로.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는 내가 지원을 받기 위한 것보다 앞으로 후배들이 또 다른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현재의 그런 해외 수출, 특히 정보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공고를 하고 싶습니다. 참 충격적이고 좀 실망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각 정권에서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어떻게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개인이 했어도 이건 이제 자금 지원 면에서 전격적인 그런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각종 규제가 있고 또 15개의 기관을 거쳐야 될 정도로 산만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이쪽 저쪽에 찔끔찔끔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실물 경제를 하고 있는 경제인의 입장과 또 정책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부에서 다루는 차원에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방송이 정부에게도 건의가 돼야 되겠고 또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서 또 이런 비슷한 분야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해외 시장에 눈길을 돌릴 것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심도 깊게
앞으로 대담 프로를 통해서 좀 더 국민에게 알리고 또 협조를 구할 것은 우리가 정부에게 강력하게 협조를 구하고 그런 운동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담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고 우리 다음 대담 프로에서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